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맡게 된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페이지 앞에 넘겨보시면요. 저희 기출문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각 장별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 기준의 특례 기준이라 부르는 제4장하고요. 제3장에 보시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여기서 이제 약 60%, 61% 정도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빈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바로 문제부터 접근하도록 할게요. 저희 1페이지 제1장 원산지 규정 개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고르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특혜 원산지 규정은 GSP, GSTP 등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하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제한, 반덤핑 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무역 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라고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산지의 경우에는 특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특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혜 목적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FTA라고 볼 수가 있겠죠. FTA.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비특혜 목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예를 들면은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원산지 표시, 원산지 어떤 확인을 위해서, 확인이라고 하면 표시 등이 되겠죠. 원산지 표시 등. 어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특혜 원산지 규정은 GSP, GSTP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특혜 관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 규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제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입하는 것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거나 하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반덤핑 관세,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이런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각국은 일반적으로 관세 양호를 할 때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특혜 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제229조, 제232조 등의 근거를 두고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일단 우리나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특혜 목적인 경우는 FTA를 예를 들어 봤을 때 FTA 경우에는 세관이랑 상공회의소 둘 다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특혜 목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관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일반 이거를 비특혜란 말을 쓰는데요. 일반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할 때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나라도 특혜 목적인 것과 특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혜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상에 보면 원산지 확인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절차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4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국내법이 협정과 다르면 협정을 우선 적용하며 협정이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 두 언어상 다른 내용이 있으면 협정에 따라 영문을 우선 적용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이라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FTA 관련되는 협정문을 말을 하겠죠. 한아세안이라든지 한중국 등의 어떤 협정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법이라 한다면 FTA 관세 특례법에 보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관련 규정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정과 국내법상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떤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각 국가별로는 국내법이 맞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만약에 상충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협정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진 않지만 한아세안 어떤 FTA 협정국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이 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어떤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얀마 등의 국가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협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내법에 따라서 어떤 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FTA 관련해서 어떤 무역 애로, 해외 통관 애로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 세관에 관세청에 관세 등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상대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은 이제 언어랑 영어가 만약에 둘 다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서 내용이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영문으로 된 것들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모두를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하는 협정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세부적으로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되며 원칙적으로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일반 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보편적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별표로 규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품목별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요. 일반 기준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완전 생산 기준이라든지 어떤 충분 가공 원칙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내 가공 원칙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품목별 기준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부가가치 기준 등에 있겠죠. 특정 가공의 어떤 가공이 있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가공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어떠한 수입된 물품을 가지고 어떤 제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제조된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이 만약에 3번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단순한 어떤 조립이라든지 어떤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사육을 한다든지, 사육이 아니라 이제 살생을 하는 것이죠.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단순한 걸로 봐서 충분한 가공이 있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원산지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편적으로 협정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별표가 아니라 본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규정이 되어 있죠. 협정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원산지, 어떤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보통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완전 생산 기준이라든지 뭐 직접 운송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죠. 별표로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번, 3번, 4번은 지금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바로 다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원산지 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이 1964년도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증명서 요건이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면서부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 보시면은 관세법 상에서도 어떤 원산지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초로 도입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 규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외무역법 상에 보시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자,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어떤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보호, 국내 생산자 보호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 말고도 어떤 무역 정책상의 이유라든지 무역 장벽 등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원산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제조를 했던 또 이제 수출을 했던 그런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벽을 두고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당해 조치 대상 물품과 그 수출국을 지정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덤핑 방지 관세랑 상계 관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 대해서, 그렇죠. 수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 물품을 수출했던 그 국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품과 수출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도 맞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특혜 분야에 적용되는 WTO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WTO에 나와 있는 비특혜 어떤 부분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특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기 4가지를 봤을 때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1번 아니죠. 지금 반대로 말씀드렸죠. 1번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고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3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부가가치 허용되지 않는, 그렇죠. 품목 결정 기준 충족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세소라고 한다면 미미하다고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3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규정을 말을 하죠. 그다음 중간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간접재료 기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반 기준의 특례 기준으로서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4번 문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사국의 언어와 영어 등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2가지 중에서 만약에 차이가 발생을 했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우선하는지 봤을 때 영문본이 우선하는 협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문본을 우선하지 않고요. 이제 당사국의 언어와 영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순위에 두고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설에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왼쪽에 보면은 영문이 우선되도록 하는 규정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문과 영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라고 해가지고 이 5개의 협정들은 영문하고 국문하고 이렇게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2가지가 모두 동등하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를 보시면 이게 기존에는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2017년도 이후에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문본, 한글본 우선순위 등을 다루는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4과목 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5번을 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기 1번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개별 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그렇죠, 위임받아가지고 어떤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FTA 관세 특례법과 관세법의 어떤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례법이잖아요. 특례법이고,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례가 아닌 일반법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법이랑 특례법이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만든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일반법에 나와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들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보기 볼게요.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EU FTA 협정문에서 EU 회원국가 언어본과 그 다음에 그 국문본이 어떤 누가 2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답은 3번이 잘못된 건데요. 아까 저희 방금 봤었던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랑 지금 영어가 있다고 했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하면 지금 칠레, 호주, EU는 동등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보신 거 생각해 보시면 칠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죠. 칠레는 영어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나와 있죠. 칠레, 싱가포르, 그다음에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터키 등등의 이런 협정들은 영문을 우선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른 이제 과목에서 출제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번부터 먼저 보면 아까 저희 봤었던, 그렇죠, 아까 전에 문제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WTO상에 나와 있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원칙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기본 원칙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의 보기는 적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협정에서 최초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기 보기 나온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 봤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64년도에 여기 보시면 관세법 시행령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랑 증명서 요건이 처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봤었던 보기상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복되는 그런 문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눈에 익도록 하시면 분명히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 보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과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웠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특혜 목적인 것이랑 비특혜 목적인 것이랑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적용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FTA에 따른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동 국가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동 국가에서 그 다른 물품이, 그러니까 다른 외국산 물품이 자기 나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의 그런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것들을 구비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본적인 선적 서류 있죠. 뭐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도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가서 이제 공증을 받고요. 공증을 받은 서류들을 다시 이제 수입할 때 제시를 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특혜 목적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완전 생산품,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의 경우에는 일반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품목이든지 관계없이 완전하게 생산된 물품이거나 아니면은 영내에서만 가공이 된 물품이거나 그다음에 충분한 가공을 거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에는 그 품목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물품들을 3번 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3번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는 3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특정 가공 원칙 이런 것들은 특정가공 기준 이런 것들은 다 품목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개념 등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1번 보기 보면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의미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원산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관세, 부가징수, 감면,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국가에서 제조, 생산, 어떤 가공을 한 그런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 보기를 보면 원산지 개념에 기초할 때 물품의 지역적 생산 범위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 원산지 개념을 생각할 때 물품의 지역적인 생산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원산지 규정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기를 봤을 때 WTO 나와 있네요. WTO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여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맞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조금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기가 기출문제 보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주 보시면 내용들이 눈에 익어서 잘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자주 풀어서 많이 풀어서 거기에 나왔던 그런 빈출됐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있으면 바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고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원산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 보기랑 2번 보기랑 4번 보기는 다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아까 저희 계속 봤었던 그 보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보기를 보시면 아까 봤었던 1964년 협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그 내용은 맞죠?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990년도 교토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해서 관세법의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상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외무역관리 규정 상에 들어가 있죠. 더 엄밀히 말씀드려보면 관세법이랑 대외무역법이 나오는데 언급은 되죠.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행령상에서 관세법 시행령에서 어떤 원산지에 관련돼 있는 뭐 제출 의무라든지 어떤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원산지 결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상에 보시면은 원산지의 어떤 표시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시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고요.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 대외무역관리 규정이죠. 대외무역관리 규정상에서는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원산지 표시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 방법.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문, 한글, 한자로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말고 기타의 언어로 표시하는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띄기 쉽게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눈에 잘 띄는 어떤 식별할 수 있는 크기 그렇죠? 활자체의 어떤 특정한 크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대외무역관리 규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입 제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제한, 두 번째 상계 관세, 세 번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거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제재라기보다는 어떤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알리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특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 원산지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아닌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문제 11번 볼게요. 11번 문제 보면 보기 중에서 FTA 특혜 관세 적용 조건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가 첫 번째가 품목 요건,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요건, 세 번째가 송장 요건, 그다음에 네 번째가 관세 감면 요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맞는 것은 품목 요건이랑 거래 당사자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송장 요건이랑 관세, 감면, 면제 요건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품목 자체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라고 했을 때 수출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검증을 대비했을 때 수출에 관련돼 있는 자료도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증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게 되면
밑에 요건 4가지 나와 있죠. 거래 당사자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원산지 증명 요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장 요건이랑 관세 감면 요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가지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틀린 거고, 2번째, FTA에서 특혜 대상이 되는 상품을 원산지 상품이라 하며 원산지 상품을 크게 나누면 완전 생산품, 불완전 생산품, 원산지 재료 생산품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보기를 보면 FTA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품목별 기준의 일종으로 누적, 중간재, 대체 가능 재료 등의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누적 기준, 중간재 기준, 대체 가능 재료 등의 기준 같은 경우는 품목별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품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똑같이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기를 보면요. 영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최소 허용 기준은 일반 기준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영내 생산 원칙이랑 충분 가공 원칙의 경우에는 일반 기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특례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최소 허용 기준 또는 미소 기준이라 말을 하는데요.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가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가격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미한 것으로 반주해서 예외적으로 3번 변경 기준을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특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1번과 3번과 4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